안녕하세요. 올타이머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인사이트 브리핑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57,000불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가 10만 불을 금방 갈 것 같이 가다가 73,000불대에서 하락을 해서 67,000, 63,000 박스권 하락을 하고 54,000까지 찍고 다시 현재 57,000불에 이제 횡보 중입니다. 뭐 벌써 여러분들 근처나 뭐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이제 곡소리가 이제 들리고 있는데 뭐 실제로 마운트 곡소리 때문에 뭐 곡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뭐 누누이 저는 영상이나 뭐 단톡방에서나 이야기 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뭐 끝났다, 죽었다, 없어졌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차트를 좀 그려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뭐 현재 요 하락 세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이게 과거에서부터 올라온 이제 롱 세기와 더불어서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6만 불이거든요. 봤을 때 이제 6만 불 선을 계속 지켜주는 쪽에서 6만 불 선에서부터 이제 횡보하다가 이제 쫙 올라가는 그 다음 불장을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락이 좀 더 나온다면, 뭐 만약에 조금 더 이제 계속 계단식 하락이 나온다면 지켜줘야 될 부분이 요 52,000, 5만 불 정도 때인 것 같아요. 여기부터 깨지고 떨어지는 거는 그럼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몇 년 기다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경우가 여긴데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보고 뭐 과거에서부터 뭐 얘기해 드린 대로 여전히 저는 2024년 3, 4분기 혹은 2025년 1, 2분기까지 불장이 이제 나올 거다,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은 바뀐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뭐 매주 뭐 이렇게 영상은 못 올려드리지만 생각이 바뀌었거나 상황이 달라졌으면 올려드렸을 겁니다. 근데 뭐 제 생각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과거 영상에서 했던 말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천장에서 한 30% 기준으로 비트 54,000, 51,000 여기 아까 말한 마지노선까지는 비트가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 이더리움도 뭐 한 2,500불대 분할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뭐 매크로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더리움의 ETF 승인이 무조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2024년 불장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고, 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의 ETF는 이미 승인이 났고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이더리움 ETF를 기대하고 있고, 그때에 맞추어서 이제 이더리움과 연관된 많은 알트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찐 불장으로, 어떻게 보면 찐 불장이라기보다 이제 알트들 불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있고, 뭐 이 예상은 저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ETF 관련된 업체의 CEO 네이트 제라시라는 분이 SEC가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검토를 준비 중이고, 뭐 물론 됐다 안 됐다 바로 나오지 않지만 다음 주쯤 승인이 예상이 되고, 뭐 there is no reason,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지금 기관들도 지금 수정을 하라고 하면 수정을 하면 되고 계속 집어넣을 거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처럼 초반에는 바로 비트코인을 ETF를 신청을 했지만 뭐 한 번에 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여러 번 넣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ETF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더리움 또한 당연히 나올 것인데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고, 뭐 시간적인 이게 걸린다고 해서 무슨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도 뭐 몇 주 안에 해결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켄의 또 이제 임원분 중 한 명인 토마스 퍼퓨모라는 분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또 관심이 한 번 더 증가가 되고 자금을 다시 견인이 되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하게 이더리움이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되고, 이더리움과 관계된 ERC20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토큰들은 자연스럽게 펌핑이 오고,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오면 옆집이 펌핑이 오는데 뒷집이 펌핑이 안 올 리가 없고 앞집도 펌핑이 오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적인 걸로 뭐 어떤 한 코인이 언제 어떻게 오르냐 이런 것보다도 이제 큰 흐름 속에서는 이게 이제 당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도
글라스 노드의 공동 창업자가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곧 다가올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좀 재밌는 관점을 하나 얘기를 했어요. 보면 나스닥 지수가 약 2% 정도 이제 조정 및 하락을 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형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조그만한 알트들이라고 보면 된다. 알트들을 담은 이제 러셀 2000, 러셀 2000은 3% 이상 상승을 했다. 그럼 이게 뭐냐? 메인 코인인 게 2%를 하락했는데 알트들이 3% 상승했다? 이건 이제 투자자들이 수익 창출 가능성이 더 높은 위험 자산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와 비슷한 시나리오가 충분히 크립토 마켓에서도 전개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 알트코인 장이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더리움과 관계된,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이 앞서가게 되면 관련된 직간접적인 코인들, 잡이라고 하면 좋은가요? 알트들이 동반 상승하게 될 것. 이게 이제 1번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는 매크로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될 금리 인하입니다. 충분히 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파월 의장이 발표했죠.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2% 달성 안 된다고 해도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얘기를 했고, 이 정도 뭐 얘기를 하면은 거의 90%, 한 100%라는 건 없으니까 한 90% 정도는 금리 인하를 올해 무조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9월, 뭐 11월, 뭐 이런 뭐 몇 월이냐, 뭐 요거에 대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미 투자자들 쪽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은행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준다라고 하면 금리가 당연히 대출 수요가 늘어나겠죠. 금리 인하된다고 하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게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그 이자가 적어지니까 은행의 핵심 수입원인 이자 수익이 증가된다라고 투자자들이 이미 생각하면서 은행주들에 대해서 이제 펌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은행주들이 펌핑이 되고 자연스럽게 또 순풍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주식시장부터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 이제 9월부터 된다라고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기 이제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매크로적인 이유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국 대선 및 고래들의 행보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내슈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스피커로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 그리고 대통령 대선이 11월 5일에 있습니다. D-115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2024년 공교롭게도 3, 4분기죠. 11월 정도에 예상이 되어 있고, 전 이 7월 25일부터 27일까지도 충분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관련된 코인들 비트, 이더가 ETF 이때 승인이 되면서 단번에 뭐 진짜 한 올타임 하이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뭐 제 생각에는 이 시즌에 좀 무브먼트가 많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뭐 크립토 씬에 대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근데 뭐 꼭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뭐 이게 지금 뭐 정치적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럼 비트코인이 없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뭐 제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당들, 공화당, 민주당이 있지만 그 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자본주의, 머니, 캐피탈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비스트들이 이제 합법인 나라인데, 여기 크립토가 이제 미국 대선에 충분히 이미 큰 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크립토 PAC라는 이제 단체에서 미국 선거에 큰 손으로 지금 정당들 모금액보다 크게 양당을 다 합심을 해서 친크립토 법안이 속속 통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코인베이스가 뭐 이 PAC에 2,500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요. 총 1억 6,100만 달러의 규모로 기부를 하고 있고, 추가로 뭐 VC들 중에 A16Z,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안드레센 호로이츠,
뭐 크립토 결제 기업 리플도 2,500만 달러씩 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이 오르고 뭐 바이든이 되면 뭐 비트코인 떨어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이미 충분히 로비스트들 내지 이제 크립토 씬에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누가 됐든 이 흐름은 무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충분히 4년 동안의 정책, 입법, 의제 분위기가 친 크립토적으로 크립토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성숙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가격은 계속 하락했잖아요. 몇 주간. 근데 피델리티, 프랭클린, 블랙록 같은 경우는 몇 주간 7억 7천만 달러, 12,000개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JP 모건은 또 7월에 어쨌든 지금 뭐 아까 말한 곡 소리 난다는 이 마운트 곡스나 뭐 독일 정부의 물량 청산이 끝나면 8월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할 걸로 보고 있고요. 뭐 SEC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팍소스하고 바이낸스가 파트너십 맺고 만들었던 BUSD 스테이블 코인 조사 그냥 이제 그만 피니시 하겠다, 컴플리트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더 이상 뭐 바이낸스를 흔들릴 만한 퍼드도 없는 것 같고, 독일 정부 또한 비트코인 자기네들이 이제 그 어떤 거였죠, 여기 영화 불법 복제 사이트로부터 압수한 물량을 현금화 해버렸습니다. 이제 0이죠. 다 팔아버렸고, 이걸로 이제 정부 관련된 뭐 돈을 쓰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혹은 암호화폐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언제든 이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를 독일 정부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독일 정부 쪽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할 마음이 1도 없겠죠. 실제로 이거를 해봤고, 그리고 퍼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블랙스완 같은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터져가지고 하락장이 나와가지고 길고 기나긴 침체지, 이렇게 대놓고 보이는 언제쯤이면 끝나겠다, 아니면 이미 다 소화가 됐다, 이거는 하락장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상한 위험은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반등할 만한 소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SEC에서 STX 개발사였던 히로 조사를 중단하겠다, 뭐 이것도 이제 끝났다 이거죠. SEC가 뭐 토큰 판매 이거 했을 때 이거 뭐 맞냐 안 맞냐 해서 3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뭐 그냥 이제 끝냈다. 그래서 이거를 암호화폐 업계가 SEC로부터 거둔 또 다른 승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스택스 뭐 저도 계속 이걸 팔로우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스택스 재단에서 또 이와 더불어서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코드가 개발이 완료돼서 8월 말부터는 활성화가 될 것이다. BTC 가상머신 운용 그리고 DeFi 뭐 앱스, 뎁스 등 지원을 할 거고, 충분히 내슈빌에서도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파트너십을 발표를 할 거다. 자, 결론입니다. 뭐 곡소리 뭐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집 뭐 누가 어떻다 저떻다, 뭐 독일 정부가 이제 뭐 판다더라, 마운틴 곡스가 또 뭐 했다더라, 비트코인 뭐 5만 1,000불, 뭐 4만 1,000불, 3만 불 간다, 뭐 끝났다, 하락장 끝, 뭐 이제 시작이다, 뭐 여러 소리 많았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흔들릴 만한 거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중요한 지지선 계속 그 위에서 반등하고 자리를 지켜주면 시장은 충분히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반등 랠리 나온다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뭐 곡소리죠. 공포 탐욕 지수 25, 극단적 공포가 지속이 되는데, 극단적 공포가 지속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 저랑 이제 한 몇 년 되어 있으면 뭐 제가 이거가 되게 그럼 우리도 빨리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에서 개미들이죠. 투자 심리가 거의 패닉 상태인데요. 대형 헤지 펀드들은 12월 그리고 내년 3월 만기 옵션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10만, 12만 달러의 콜 옵션을 매수 중입니다. 이런 것만 그냥 좀 보셔도 여러분들이 쫓아가야 되는 방향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일지, 기관들의 12월, 3월에 대한 가격 예측일지 쫓아가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톡방도 보고 뭐 저한테 이제 또 1대1 톡들도 오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한 말씀 좀 드리면, 뭐 마인드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재정 전략은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한다, 뭐 이런 말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비트 맥시다, 뭐 아니면 알트 맥시다,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비트코인 쓰레기다, 비트코인이 뭐 모든 걸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다 뭐 이 정도도 아니고요. 뭐 절대로 불장과 뭐 비트코인 끝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리스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중간 혹은 이제 나의 투자 성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마음을 좀 편하게 투자하면 좋으실 것 같고, 뭐 당장의 수익 그리고 뭐 당장 올해 안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내년에 이런 거에 너무 좀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암호화폐 시장에는 너무 진짜 박하디 못해 너무 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10% 20% 수익 나는 건 당연했고 뭐 두 배 세 배 나도 뭐 여러분 가끔 못마땅해 하잖아요, 그죠? 뭐 10배 50배 뭐 100배까지도 막 원하시는데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들 조금 돌아보셔야 됩니다. 뭐 마법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복리 효과를 조금 무시하지 말고 감당 가능한 선에서만큼 좀 투자하시면서 쫓아오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올타임 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